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의 조정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의 3월 CPI가 공개가 됐고 FOMC 정례회의 의사록도 공개가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시장이 일단은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코스피가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0.5%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미국의 이런 지표나 그리고 의사록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혀가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시장은 또 특히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낙폭이 컸는데 낙폭을 어느 정도는 줄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에서 2% 내외로 하락세, 에코프로 HN은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자, 2차 전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다른 다음 타순의 종목이나 업종들을 살펴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파워10 본격적인 순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제한 시간 90초의 시간 동안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종목인데 매수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이 하나증권 삼성금융센터의 이정원 FA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그럼요. 그럼요. 네.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을 그럼 가지고 오셨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인지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동국산업과 현대공업, 현우산업, 동국RNX, 인베니아 이렇게 5종목 주셨고요. 이정원 FA 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덴티움, 레이, JYP엔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바로 인식을 하시면 링크가 공개가 되면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성함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김근우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채팅방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 시작해 봐야 되겠죠? 오늘 김근우 전문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 동국산업 준비했습니다. 동국산업.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그쵸. 한데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2월 16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렇죠. 어떤 이슈가 있었었냐 하면 이제 동국산업이 최근에 이제 880억 원 규모의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이 투자 공시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라인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자회사인 신한풍력발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의 섹터에도 포함이 되면서도 신재생에너지에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자,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월 16일이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날입니다. 이날인데 자, 이때부터 해서 고점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약 103%가 좀 넘는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굉장히 큰 상승이에요. 사실 사이사이에 트레이딩을 해도 좋고 쭉 가지고 가도 좋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어떤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이 이 4,535 라인, 이 라인대입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좀 늘려서 볼게요. 자, 최근이라도 하기도 그렇죠.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자리가 제일 비쌉니다. 네. 지금은 매도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국산업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거의 가격이 2배가 됐는데 이제는 좀 팔아야 되겠다. 자랑을 많이 해주시면서 시간이 약간 오버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한화그룹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관련된 거의 기업이 다 주가 움직임도 좋고요. 딱 야구 하나 빼고는 다 잘하는 게 하나인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항공 엔진과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산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49.95%로 거의 절반까지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 차원에서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직접 외교적인 성과도 일정 부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모두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에서의 매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와 함께 항공 엔진과 항공 우주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지난해 보였던 수준의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보여지고 방산 부분 대략 3조 5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것 또한 올해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 한 해에 대략 50%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꺾일 일은 분명 없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해당 종목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청원 FA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셨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네, 현대공업 준비해봤습니다. 현대공업은 2월 9일 날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사이에 오늘까지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일단 자동차 시트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 트랜시스에 6년간 약 7,500만 달러의 고부가 시트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매출 상승 또한 기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나서 이후의 흐름은 한번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현대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2월 9일이 언제냐 하면 자, 이날입니다. 자, 제가 발표드렸던 이날인데 자, 이때부터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까지 한다라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약 44%에서 4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국산업보다는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사실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자, 지금 상태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내려오면 다시 잡는 방식의 저는 매매 방법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는데 9,06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060 정도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전에 2021년도에도 한번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받았던 자리입니다. 2022년 중순에도 돌파를 2회 정도 시도했지만 결국 저항을 받았고요. 지금 또한 그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면 이런 중요한 구간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 또한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공업도 역시 2달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청원 FA
FA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레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이나 기타 기차 등 그 철도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와 함께 디펜스 솔루션은 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레일 솔루션이 대략 54% 정도이고 디펜스 솔루션이 34%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수주 잔고가 13조이고요. 올해 5월이 되겠죠.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거기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을 때 동사의 판매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게 지금으로서는 한 가지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가 어쨌거나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흐름 자체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동사가 매출 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 채권의 회수율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받을 채권을 최대한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서 곳간에 지금 쌓아두는 거예요. 덕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정말 크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그에 따라 현금도 빨리빨리 받는 그런 기업은 결국 추후 더 많은 생산 설비나 공장 증설 등을 통해서 재화를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와 함께 주가가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방산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현대로템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현우산업 준비해봤습니다. 현우산업. 오늘 좀 핫한 종목이죠. 네. 현우산업은 제가 2월 2일 사실 3월 2일, 3월 30일, 지난주 4월 6일까지 네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까지 하면 5번이 되겠네요. 자, 어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제가 수차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보통은 수익권을 주고 눌리고 수익권을 주고 눌리고를 반복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자, 2월 2일이 어디 구간이냐 하면 자, 이쯤이죠. 자, 이 구간인데 물론 단순히 사서 보유만 하시더라도 뭐 40%가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주고 내려오면 다시 수익을 주고 내려오면 또 잡고 또 수익을 주고 내려오면 잡고 수익 주고 잡고 주고 반복을 하게 되면 사실 수익률은 한 2배, 3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해 보이는 라인 제가 2가지 그었습니다. 먼저 5276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뭐냐고 하면 이 구간 지금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이 구간 돌파하면 제가 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하고 나니까 바로 나왔죠. 돌파하고 나니까 최근에 바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이 구간 또한 강하게 저항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세 줄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산업도 한번 리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네,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임플란트 제품 그와 함께 토탈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이 기업을 개인적으로 참 좋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출액이 늘어나요. 그러면 응당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판매 가격, 뭐 판관비라든지 매출 원가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경우 원재료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티타늄, 이 가격이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지금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50%가 조금 넘어갑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4위까지 올랐는데 덴티움이 지금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덴티움이 오히려 더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조금 더 개방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면 덴티움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략 11개 정도의 현지 법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력을 토대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액 증가가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주가 흐름은 여러분들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우 좋습니다. 올 1월 초반에 시장이 며칠 흔들렸을 때 소폭 빠졌지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상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요.
굳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 편안하게 관심 가져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이청원 FA님이 사랑에 맞지 않는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네, 동국 RNS 동국 준비해봤습니다. RNS. 네, 동국 RNS는 3월 9일, 3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히토류 관련 이슈로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참고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8% 증가했다라고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슈뿐 아니고 매출 또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9일 이날입니다. 자, 이날인데요. 이날부터 해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뭐 18%, 19% 정도 상승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3월 30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제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죠. 20% 상승이 이루어지죠. 뭐 달리로 합산만 해도 한 40% 정도가 되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라면 수익률이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림의 파동이 반복될 때 올랐으면 팔고 내리면 사는 이런 방식을 좀 추구하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리고요. 네. 자, 지금 상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송국 RNS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이런 단기 이동 평균선을 맞으면 올라가요. 맞으면 올라가죠. 하락할 때에도 이 구간만큼은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자주 보여줬습니다. 맞으면 상승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깼거든요. 그 단기 이동 평균선을. 그렇다면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인지는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주봉상 보게 되면은 4,360원 구간 돌파를 해야지만 네. 네. 돌파해야지만 네.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동국 RNS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이요. 네, 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진단 시스템과 치과용 방사선 촬영 장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D나 3D 촬영 장비 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덕분에 치과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진단과 검사 검진 결과를 다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국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대략 비율은 국내 20, 국외 80인데요. 이 국외 같은 경우에도 판매 매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그리고 대만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못지않게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섹터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실적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다 좋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되면 2년 전에 비해서 매출액은 대략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무려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매출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동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왔고 덕분에 주가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대략 48,000원 정도인데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지금 보이는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은 점 고려해서 레이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이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 갈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베니아라는 인베니아. 종목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인베니아는 LCD 진공 장비, 뭐 검사 장비, 그리고 LED 장비 등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인베니아 또한 수혜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이거든요. 4월 6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한다라면 자, 보겠습니다. 고가까지 약 16% 정도 장중에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그 이후에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선을 2개 그어두었습니다. 먼저 2090 그리고 1829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사이에 박스권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이 하단 구간에 맞게 되면 상승을 하고 상단 구간 맞게 되면 하락을 합니다. 자, 이 구간을 일단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하락 구간에서 이 구간 지켜준다라면 상승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830원 구간 정도가 되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봉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 1호라고 해서 제가 선을 하나 그어주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2022년도부터 해서 인베니아는 한 번씩 상승할 때마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보여줬던 3,600원까지 가격이 갔었거든요. 이런 대세 상승을 만들어 주려면은 2,215원 구간 돌파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베니아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5번째 종목은 뭐죠? 이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참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JYP 엔터와 기타 SM이나 YG처럼 엔터테인먼트주,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를 보유하거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출연과 콘서트는 물론이고 팬 미팅이라든지 그와 함께 코로나가 바꾸어 놓았던 게 비대면인과 동시에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졌던 거죠.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청 시간이 늘어났고 덕분에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타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광고 수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흐름이 올해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게 될 거예요. 덕분에 음원과 음반, 기타 공연 등에서의 매출은 특정 기업, 뭐 JYP는 물론이고 거의 대다수 다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슈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지만 이내 지금 다 회복이 되었고요. 지금 8만 원 다시 도달했습니다. 네네. 다시 잘 갈 거라고 봅니다. 수급도 크게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대략 5% 정도 오른 시점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JYP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고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YP 엔터까지 두 분의 종목을 5개, 10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소개해드린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 CPI 둔화에도 불구하고 FOMC 의사록에서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지수 추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가량 내리면서 2,545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87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함께 찾은 건데요. 현지 산업을 시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은 첨단 기술 산업 개발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경기도 파주 공장과 함께 LG 디스플레이의 양대 생산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LG와 광저우 개발구가 7대 3으로 합작을 해서 투자한 LG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차이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8.5세대 OLED 패널을 중점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그런 공장인데요. 시 주석이 이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사인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 기술 패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관계만을 중시해서 이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는 사업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LCD 패널 공급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LCD 패널 생산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행보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 방문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5.31%가량 오르면서 1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J 바이오사이언스를 볼 텐데요.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 3대 국제 암 학회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AACR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이 전임상 시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당 후보 물질은 CJRB101로 면역 항암과 관련된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올해 초에 미국 FDA에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CJ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CJRB101의 단독 투여와 또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투여에 따라서 항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PDX 모델을 토대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PDX 모델은 사람과 동일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쥐에 실제 암 환자의 조직을 이식하는 건데요. 따라서 실제 환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해당 후보 물질에 대한 항암 작용 기전을 파악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암 조직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 M1 대식세포의 반응은 활성화시키고요. 성장을 촉진하는 M2 대식세포는 M1 대식세포가 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발표를 진행하게 될 AACR 학회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개최가 되고요. 일정을 참고를 하시면서 해당 소식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럼 오늘장 CJ 바이오사이언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 바이오사이언스는 0.1%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7%까지도 오른 바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상승 탄력이 줄어든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두 종목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에코프로에 대한 첫 매도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도 제시가 됐는데요. 엇갈린 평가 속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오늘장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은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방향은 양호한 편이지만 주가 급등은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유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사업에 대한 이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인 바 있었는데요. 해당 사업의 장래성이나 성장성은 낙관적인 편이지만 주가 흐름에 관해서는 테마 형성과 또 수급 쏠림에 의해서 급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한타증권은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기존에는 철강 부문에 대한 부진으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한 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올라오는 것을 반영해서 기존 목표가를 3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리튬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오늘장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3.2%가량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39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가로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때 잘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좀 있다. 더 목표가, 매수가 알고 싶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답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10가지 종목 준비한 거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HRS부터 사마페인트, 유니테크노, 폴라리스 세원,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청원 FA는 한전기술, G2파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클래시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는데 여기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됩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HRS 준비해봤습니다. HRS 네. 제가 3월 16일 날 말씀을 드렸고 지난 4월 6일 날 다시 한번 제시드렸던 종목인데요. HRS 같은 경우는 뭐 각종 전자, 또 전기, 자동차, 뭐 통신, 의료 등에 사용되는 특수 실리콘 소재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용인의 710만 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HRS도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제시 드리고 나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RS 일봉 차트입니다. 먼저 처음 제시 드렸던 게 이날 3월 9일이거든요. 3월 9일 날 종가로부터 해서 자 이제 한 26%, 2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제가 4월 6일 날 다시 한번 제시드립니다. 하락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제시를 드려요. 자, 이때로부터 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2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냥 합산만 해도 50%가 넘는 이런 수익 구간을 우리에게 주어준 그런 고마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는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1년도에 1,8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현재 자리에서의 전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거로부터 보게 되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이 7,050원 구간은 과거에도 저항대가 되었고 지금도 저항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돌파하게 되면 과거처럼 대시세 줄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RS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할게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지난주부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분명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살짝 올라가는 움직임과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5월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고위급 인사 방한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다 보니 전력에 대한 수요와 전력 공급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발전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주었던 산업인데 아쉬운 게 실적이 그리 안 나왔습니다. 네. 사실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보이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보이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발전소 설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설계 부분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한전기술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략 323억 원 수준이 전망되고 이거는 지난해보다는 40% 정도 증가한 수준. 그런 면에서 실적이 더 받쳐주면서 좋은 정책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 중에 한전기술 쭉 끌고 가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사마페인트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사마페인트. 지난 3월 23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마페인트가 색약자를 배려한 색채 가이드를 개발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발생했고 시장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급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다른 이제 큰 섹터에 비해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인지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봉입니다. 2020년도에 보게 되면 2만 1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 6,0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바닥을 굉장히 여러 차례 단단하게 지지해준다라고 확인될 만큼 이 5345라는 구간, 5,345원 구간, 이 구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하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단단한 바닥이 형성되었고,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 23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장중 고가 기준으로 하면 10%가 좀 넘는 수익권까지 주게 되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다. 앞으로 천천히 모아가도 될 만한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차라리 이런 삼화페인트처럼 저평가 종목을 하나씩 모아가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화페인트 봤고요. 이번에 이정원 FA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G2파워라고 하는 G2파워. 기업입니다. 역시 원전입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된 기업 중에 주가 상승이 거의 가장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G2파워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CMD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배 전반과 또 기타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설립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부품과 현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동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원전 관련된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이슈와 테마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온 기업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올해 있을 그런 이슈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지금 보이는 움직임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한번 거래량이 240일 기준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러한 가운데 주가도 완전히 턴을 합니다. 네. 직전 고점들을 다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를 지금 전혀 깨고 있지를 않아요.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다는 거겠죠. 좋은 이슈 하나가 있으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G2파워 단기적으로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2파워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원전 관련 종목 주셨고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유니테크노라는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유니테크노. 3월 9일날 제시를 드렸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유니테크노는 이제 차량의 다양한 모터리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참고사항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최근에 삼성 SDI가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유니테크노가 이제 과거에 삼성 SDI의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셀케이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3월 9일 제시 이후에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이날입니다. 자, 이날부터 해서 종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종가로부터 4월 12일 자, 어제죠. 17% 정도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더 커지는 그런 구간까지 우리에게 주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니테크노의 주봉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2021년도 8월에 15,9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4,900원입니다. 5,000원이 안 되는 가격대를 네. 형성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저평가 구간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더욱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수급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가 이 바닥 구간에서 발생했을 때 앞으로 대규모 상승을 했던 적,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 중에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유니테크노 또한 이런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 5,245원 구간, 저항대 구간 돌파한다라면 더 큰 상승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유니테크노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이정원 FA님 다음 종목이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참고로 반도체 쪽 그리고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 봐야 돼요. 결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줄 만한 구간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 제품에 대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을 지금 줄이겠다는 거예요. 가격 전망이 이제 나아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올 3분기부터 이익률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우선은 SK하이닉스를 더 봐야 되는 이유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0%가 넘어가요. 그런 면에서 추후 메모리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되었을 때 실적이 턴을 하고 주가 흐름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역시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한번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시장의 상승만큼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SK하이닉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길게 끌고 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네,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 폴라리스 준비해봤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이제 자동차 공조 시스템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고객사가 이제 꽤나 괜찮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GM, 포드, 테슬라, 루시드모터스, 리비안 등 이제 자동차 제조사 중에 좀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부품을 좀 공급하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폴라리스 세원 또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주봉 차트인데요. 자, 2021년도에 8,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2,000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보게 되면 2,600원 정도 되는 구간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어떤 구간이냐고 하면 좀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2022년도에도 그랬고 2023년도에도 결국 돌파를 못하고 있고 지금 또한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상승을 이뤄내려면 이런 중요한 구간대를 수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이에요. 즉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변곡점을 나타낼 때에는 방향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주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인 종목이 방향을 정할 때 하방으로 정할 확률은 높지 않겠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뭘까요? 삼성전자도 이제 봐야 이번엔 되는 삼성전자. 거죠. 네. 조금 전에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이는 움직임은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이게 주력이 되었는데 이제 이마저도 조금씩 분산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양한 전장품, 차량용 전장품은 물론이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비메모리, 파운드리 매우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정 사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조금씩 다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게 동사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장점이 만들어집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산업에서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올려나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월등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핵심은 이제 비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입니다.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3나노 이하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 TSMC,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가면서 기업 가치를 더 크게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1분기 안 좋았지만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니 삼성전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보자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엑세스바이오라는 엑세스바이오.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엑섹스바이오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이제 웰스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진단 장비가 일본의 PMDA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달 중에 이제 수출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섹스바이오 차트 보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때죠. 2020년도 이제 4월에 보게 되면 4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10,000원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10,0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을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과대 낙폭주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지켜줄 거라고 바라봤던 선이 이제 14,000원 정도 선이거든요. 이 구간은 지켜줘야 상승하는 데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마저 깨고 더 하락했습니다. 8,000원대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낙폭 과대 상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낙폭 과대주를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부터 서서히 모아가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엑세스바이오는 굉장히 선택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봉 보게 되면 쭉 하락했습니다. 사실 떨어질 곳이 없는데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단기 이동 평균선조차 저항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조차 돌파를 못하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단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서서히 수급 들어오게 되면서 추세를 변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이제 방향을 좀 틀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청원 FA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예, 의료, 미용 기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라고 하는 브랜드, 클루던 브랜드를 토대로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세계 60개국의 대리점과 국내 병원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판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다양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본 항목을 한번 보게 되면 자본금은 기존에 64억밖에 안 되었던 기업이 지금은 대략 2,300억 원.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 나갔던 기업이었던 네.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 움직임도 당연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지난 11월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소폭 박스권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3월 말과 4월 들어서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보이고 있는 실적과 영업이익률, 너무나 높은 영업이익률 고려하면 주가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의료기기와 이에 대한 장비에 대한 실적, 그 모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월등히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 2021년에 고가였습니다. 이때보다 지금 실적이 월등히 더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응당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클래시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라도 잘 공략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빠르게 저희가 릴레이로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많은 종목들을 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고르셨어요? 9번째 종목인 폴라리스 세원을 폴라리스 뽑아봤습니다. 이제 매수가를 현재로 본다고 했을 때 목표가는 2,850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090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폴라리스 세원을 탑픽으로 주셨고요. 자,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표 네.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알려주셨던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두 종목, 폴라리스 세원과 클래시스 시청자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또 18종목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